네, 프레스룸 라이브 유튜브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토론하시면요.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가 될 테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총선이 앞두고 있어서 보다 많은 패널분들과 함께 자세하고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일 앞으로 총선이 훅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변수 그리고 악재 처리에 골몰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부터 볼 텐데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호주 대사 논란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자, 장가 기자, 일각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직접 결단 내려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는데 마침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냈어요. 어떤 내용이죠? 이종섭 대사에 대한 이 검증 과정에서 문제될 게 없었다라는 입장이고요. 공수처도 고발 이후에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이 대사 스스로 호주 출국 전에 공수처를 찾아가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고 공수처에서는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가 되면 소환 통보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강조하는 건 이 대사가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소환을 안 했는데 재외공관장이 국내에서 마냥 기다리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늘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네. 공수처에서 준비가 덜 된 거라면 그건 역시 문제가 있는 거고 당정 갈등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직접적으로 국민을 만나기는 어렵지만 현역 의원들은 직접 국민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민심을 또 전달을 할 수 있다면서 당정이 좀 건설적으로 관계를 이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일단 뭐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 보면은 이제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소환하면 당연히 오는 건데 아직 소환도 안 했는데 호주 비우고 어떻게 오냐 이런 입장을 낸 건데 성주 대변인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네. 해병대 그 대원의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은 대통령실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수처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수사를 하는데 이종섭 전 장관은 핵심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입니다. 근데 이거를 빼돌렸다는 식으로밖에 인지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정상적이라면 공수처 수사가 미진했든 어쨌든 간에 준비를 한 다음에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을 기다려야죠. 그리고 기다려야 될 사람을 호주 대사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정치권에서 정쟁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들은요. 이거 빼돌렸네? 뭐가 찔리지?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스스로 이 수사 외압 사건에 뭔가 관련돼 있는 거를 인정한 게 아니야라는 거를 지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의 총선에는 악재로 작용한다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압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아주 고심 끝에 메시지를 낸 거예요. 이번 총선에서 정말 이 수도권을 지키려면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이 의석수를 확보하려면 이종섭 전 장관의 리스크를 치워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대통령실에 얘기를 했는데 하루도 안 돼서 체면을 구겼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쉽사리 복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소정 변호사님 일단은 수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소환 조사 안 했고 출국 금지도 2번 했는데 그동안 또 소환 안 했다 이렇게 좀 반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출국 금지가 뭐냐면요. 네. 범죄 혐의가 이제 클수록 출국 금지의 필요성이 커지는 거예요. 네. 이 말은 이제 우리 단순하게 고소만 당하면 피의자라 그러죠. 이런 경우는 이게 출국 금지 안 합니다. 대부분 이게 재판에 기소하면 피고인이 되죠. 이런 경우는 이게 출국 금지 해놔야 돼요. 근데 1심에서 실형 놓으면 도망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게 출금을 더 해야 돼요. 2심에서 실형 놓으면 그건 출국 금지 해놔야 돼요. 대부분 이게 도망갈 일반인들은. 네. 왜 2심에 실형이면 대법원의 기각 확률이 높잖아요. 자, 그런데 조국, 황운하, 이재명, 그다음에 11명의 통계조작 장차관 실장 누구 하나에게 출국 금지된 사람이 있습니까? 왜 이종섭 국방부 장관만 출국 금지합니까? 이종섭 장관만에게 출국 금지하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분만에게 도망갈 우려가 있습니까? 나머지는 없고 이게 첫째 문제고요. 두 번째, 출국 금지는 이게 무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법에는 3개월입니다. 한 번 이게 한 달이에요. 그러면 이게 1월 달에 출금했으면 4월 달까지 끝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수사를. 근데 공수처는 출국 금지만 해놓고 수사를 안 해. 고소가 이게 9월 달에 된 거예요. 지금 공수처에 처장 없죠? 차장 없죠? 네. 1부장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출국 금지만 해놔요.
그러면 이제 대사가 오가지고 수사하는데 몇 년 걸릴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집에 딱 앉아서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는 게 이게 나라에 맞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저는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거는 이제 공수처가 명백하게 수사가 어느 정도 모르겠어. 이종섭 장관을 소환할 쯤 돼서 출국 금지하는 건 모르겠는데 네. 미리부터 이게 해놨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아까 좀 방금 언급되긴 했지만 일단 총선을 준비하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다급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정쟁의 과정으로 떠올랐으니까요. 일단은 공수처 빨리 움직이고 이종섭 대사도 빨리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뭐 내일이라도 정말 필요하다면 공수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뭐 그럴 얘기가 나올 문제인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고요.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각 소환하고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손 위원장 빨리 소환하라는 전제로 이 대사가 빨리 좀 즉각 좀 귀국해서 빨리 받아라 이런 입장으로 좀 기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일단 총선 변수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그냥 립 서비스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본인이 그렇게 발언을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귀국을 시키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하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볼게요. 이종섭 전 장관이 귀국하면 국방이 열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통일통이 열리게 됩니다. 외교 문제니까. 그다음에 법사위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찰 수사로 이첩된 게 있기 때문에 행안위 또 열립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폭격맞게 되죠. 언론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종섭 또는 뭐 속된 표현으로 런종섭 이렇게 쓰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이종섭 장관 보고 누가 그렇게 수사 관련해가지고 외압을 했느냐라는 거 밝혀내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종섭 장관보다 높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장관보다 높은 사람이 총리하고 대통령인데 아이고 우리 한독수 총리가 그만큼 파워가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분이 돌아오시면요. 대통령과의 관계설, 대통령이 과연 압력을 행사했는가라는 이야기를 정치권과 언론에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못 들어온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면피용으로 저런 말씀하셨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신조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좀 하루 이틀 사이에 좀 기류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입장이 어떤가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그렇고 항상 정치를 하는 목적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이전에 과연 공수처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부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소환조차 하지 않은 분을 어떻게 불러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어제 말씀하신 게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귀국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소환을 통보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6개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고발한 이후에 6개월 동안 소환 통보나 뭐 요청, 조사에 대한 그 어떠한 요청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가 저는 공수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이 어떠한 법안을 냈습니까? 내겠다고 지금 했습니까? 이종섭 특검법을 또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뭐냐면 이번 국회에서 본인들이 획득했었던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끝까지 선거용 정쟁에만 활용하겠다라는 그 악의적인 의도로 지금 이 전국을 흘러가게끔 하고 있는데 저는 공수처와 민주당이 과연 진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힘쓰려고 하는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네. 자, 말씀 들어보면 양측 입장들이 좀 많이 좀 다릅니다. 좀 엇갈리기도 하고. 일단은 서정욱 변호사님. 어쨌든 일단 불이 난 형국이 나왔고 한동훈 위원장은 불을 좀 꺼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 여론조사를 좀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일단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 지지율이 좀 크게 좀 떨어졌다 이런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뭐 여론조사는 이제 저는 뭐 출렁출렁하니까 네. 지금도 이제 그 박빙이다 서울은 이렇게 분석하고요. 저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 떨어졌으면 원인을 이게 이종섭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도태우나 장해찬 공천 파동 때문인지 예. 어느 쪽에서 이게 떨어졌는지 정통 보수층에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이게 중도 또 이제 진보 진영에서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그 분석을 해봐야 된다. 무조건 이게 여론이 떨어졌으니까
모든 게 뭐 이종섭 장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단정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론이 떨어졌다면 그러면 이게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종섭 대사에 대한 게 장관에 대한 공격은 거의 뭐 1%의 진실에 99%의 거짓이 저는 가미된 이런 게 가짜뉴스 공세입니다. 외압이라는 게 외부에서 뭐 국회의원 실세가 압력을 넣는 게 외압인데 국방부 장관과 군 통수권자의 대통령이 정당하게 상명하복 군조직에 명령하는 거는 외압이 안 되고 박정훈 대령 자체가 수사권이 없어요. 수사권이 없어요. 그냥 수사권은 경찰한테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외압 프레임부터 마치 이게 대통령 장관이 뭐 외압 부당하게 개입한 이게 정치 공세예요. 그렇다면 이게 맞서 싸워야죠. 국민한테 알려야죠. 이걸 왜 수세적으로 빨리 돌아오세요 조사받으세요. 국민 눈높이가 뜨고 이걸 팩트를 국민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대응이 잘못됐다 봐요. 네. 정주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이걸로 꼽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명백하게 인정을 안 하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정 변호사님은 나름대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요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이종섭 전 장관을 론종섭으로 만들어서 도피시킨 이후에 이루어진 조사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락세가 다시 쭉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총선이 시작되는 한 60일, 70일 선거 기간이 이제 시작됐을 때의 정권 심판론에 준하는 그 심판론에 준하는 그 하락세로 다시 제자리로 온 것이죠. 최근에는 이제 민주당의 내부에서의 공천의 좀 잡음들이 결국엔 그걸 가렸지만 국민들이 이 이종섭 장관을 도피시킨 윤석열 정부를 보고 나서 아, 내가 깜빡했었네. 이거 우리 정권 심판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각인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호주 대사를 임명시킨 그 핵심 피해자의 도주가 국민들한테 다시 자각하게 만든 겁니다. 이거를 정권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박정훈 대령 자체가 조사 권한이 없다? 없어요. 그리고 외압을 군 통수권자가 할 수 있다? 그걸 없애려고 군 관련법을 바꾼 겁니다. 사망 사건과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군에서 손대지 않고 어떤 외압도 없이 경찰 외부기관에 넘긴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손을 댔다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수사 개입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어긋난 거예요. 그런데 이 핵심적인 이 증인인 이종섭 전 장관 자체가 호주에 있으면 공수처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국민들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지지율에 반영됐다. 네. 저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듣다 보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 같기도 한데 한번 저 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이 사안을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오히려 재판받아야 할 자들은 처벌받아야 할 자들은 도주 대사로 임명해가지고 해외로 대한민국의 얼굴로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파견하지 않습니까? 네, 성주 대변인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종섭 대사는 공수처와 이미 일정 조율이 됐다. 4월로 이미 얘기가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야당의 비판이 좀 정치적 공세 아니냐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어떻게 야당의 정치적 공세인지 모르겠어요. 이종섭 전 장관이 관련된 최상병 이 순직의 수사위합 사건이 우리 민주당이 만들었나요? 본인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핵심 피의자를 호주대에서 임명한 게 누굽니까?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결재권자니까요. 이런 모든 논란의 단초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놓고 이걸 야당의 정치적 공세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제들은 본인이 만들었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국민들은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왜 일을 어렵게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종섭 전 장관 지금 공수처에 한번 조사를 받았고 공수처가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해서 그 다음에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6개월이든 5개월이든 수사를 마무리하고 호주 대사를 임명해도 된다라고 보는 것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수처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 이상의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했습니다. 곧 소환 초입기입니다.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 재판이 있는데 변호인 신문이 있어요. 변호인 쪽에서 얘기한 것들이 이 이종섭 전 장관의 1호 증인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3월 20일이에요. 그게 오기 전에 도피시킨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의혹들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두 가지만 이재명 대표 네. 발언에 반박하면 지금 이제 중범죄를 짓고 출국 금지됐다.
그러면 이게 무죄 추정 원칙은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조국 장관에게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2심에 2년이면.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 기소가 10몇 개 돼 있는데 다 세분화하면 그럼 이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지금 이종섭 장관은 이제 고소장 하나 민주당에서 고소장 하나 던지는 거예요. 우리 고소가 100만 건 중에 기소되는 게 3%입니다. 고소장 하나 던지놨다고 이게 중범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보통 기소할 때 출금합니다. 왜 재판에 안 오고 기소가 됐다는 말은 이게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때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부터 출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소가 지금 돼 있고 자 중범죄라는데 이재명 대표 법정형은 무기징역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권남용은 5년 이하입니다. 이렇게 저는 단정적으로 누구한테는 게 무죄 추정 원칙을 그렇게 풀어줬더니 이종섭 장관은 유죄 추정 원칙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말씀 들어보면 정말 뜨거운 사안입니다. 일단 박지원 본장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일단은 일각에서는 이제 이 대사가 조기 귀국뿐만 아니라 일단 자진 사퇴로 일단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이것이 사실 좀 적당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한들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 본질이 이종섭 장관이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이거는 총선 끝나고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왜 대통령실은 총선을 앞두고 지금 인사를 했을까요? 라는 게 저는 의문이에요. 이게 그렇게 급했나? 뭔가 혹시 뭐 제3의, 제4의 제보자가 나올 수도 있나? 증거가 나올 수도 있나? 뭐 그런 하나의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게 저도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저는 새로운 어떤 제보나 증인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신주 대변인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고 이 대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여기서 어떻게 의견 갖고 계시니까 한번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음모론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다 보면 끊임없이 의혹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실체적 진실은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고 현 대사 아니겠습니까? 이종섭 대사께서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루어낸 방산 협력의 결과물이 굉장합니다. 폴란드와의 그 무기 수출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동안의 성과로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것을 조금 민주당이나 그 비판 세력에게 여쭙고 싶어요. 과연 저희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대사를 도피시키려고 했겠느냐. 세상에 어느 누가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도피시킬 때 대사로 임명을 합니까? 대사는 대사관에 머물실 것이고 또 신분이 명확한 분 아니겠습니까? 박지원 부원장 말씀대로 왜 하필 이 시점에 임명을 했냐 이 얘기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시점에 받아들일까요? 왜 그랬냐면 지금 그러니까 호주와의 방산 협력 그 체계도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호주에서도 요청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미 폴란드 무기 수출 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셨던 이종섭 대사가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근데 그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공수처의 수사 상황 자체를 대통령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호주와의 방산 협력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명을 한 것이지 뭐 도피를 시키려고 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본인의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네. 아니면은 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계속해서 직을 유지하는 것이 뭐 국가나 그 정부에 해가 된다, 부담을 안긴다라고 한다면 저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아니 호주하고 급한 방산 업무가 뭐예요? 그럼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건 이제 정부에 근무 안 해보셔서 그런 모양인데 대통령 국정상황실에서 공수처가 아니라 야당 상황까지 다 파악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아까 우리가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왜 소환하지 않느냐 공수처가 했는데 소환 이전에 출국 금지라는 것이 공수처에서 요청하면 법무부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정부에서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출국하도록 그냥 놔뒀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라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안도 한번 이슈입니다. 장갈 기자, 일단 기자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80년대 회칼 사건, 이 테러 사건을 언급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거취도 또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 얘기부터 좀 잠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공수처가 입장을 냈습니다. 네.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대사가 공수처로부터 출국을 허락받았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공수처는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는 출국 금지 해제 권한이 없고 출국을 허락한 적도 없고 오히려 출국 금지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라고 공수처가 방금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같은 네. 경우에는요, 자신은 농담이었다고 했지만 거센 비판에 지난 16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 언론인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오늘 이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특정 현안에 대해서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해 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발언의 맥락이나 경위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요. 발언 내용으로 보면 부적절한 발언 같은데요.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말씀은 제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상무 수석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분명히 전달을 했고 또 말씀도 드렸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강압도 행사한 적 없다라는 입장을 좀 냈는데 국민들의 눈높이랑 좀 안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저희들도 체계가 있기 때문에 총괄 비대위원장이 전체적인 대표로 결심을 하고 그 메시지를 이제 용산에다가 전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의견을 용산 대통령실 전달했고 지켜보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안철수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신지호 대변인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일단 황수석 사퇴를 좀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선거의 악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조금 혼탁하게 흐르는 것 중에 하나가 여야 할 것 없이 각 당에서 후보들이 과거에 했었던 막말이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혼탁해지고 있고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피로감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그러니까 정부의 요직에 있는 분께서 농담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과로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그 본인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고 결자 해지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조금 전에 했다고 하는데 자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갈수록 점입 가경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피의자를 해외로 도주시키더니 이제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언론에 직접 대고 핵할 테러 운운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억압하고 언론을 탄압 협박하는 그야말로 폭력 정권입니다. 대통령은 당장 황상무 수석을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는 즉각 경질하라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서영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대통령실하고 입장이 좀 많이 다른데 일단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이 황수석 관련 그리고 이종섭 대사 조기 교육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좀 불쾌감을 좀 드러냈다고 일단 얘기가 오전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대통령실이 저번에 그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임명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부분 외교 결례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국민에게 결례를 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면 이 황상무 수석에 대한 발언들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언론 탄압이 아니라 지금 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전반적인 부분을 숨기려는 그런 행태예요. MBC 잘 들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MBC가 유일하게 이준섭 전 장관의 출국부터 현지까지 쫓아가서 지금 취재를 하면서 끝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MBC만 중간에 들어가서 같이 비행기를 타고 왔고 거기 현지에서 호주 대사관까지 가서 뻗치기를 하면서 계속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MBC 잘 들으는 뭐냐면 왜 이런 식으로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취재하느냐. 그리고 왜 정부에 비판적이냐. 이런 비판적인 언론들은 예전에 88년도였으면 군사 독재 시절이었으면 칼 맞았다.
라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분이 지금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으로 언론과의 접촉을 한다? 자격이 있나요? 단순히 농담입니까? 이게 농담으로 들릴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봐서는 최소한 대통령실은 이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국민적인 인식도. 오로지 최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위원만 가릴 수 있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 국민한테 어떤 욕을 먹든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태도 같아요. 굉장히 저는 놀라움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언론 탄압한 적 없고 그런 시스템도 없다라고 일단 오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소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런 갈등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대통령실에서 일단은 어떤 조기 귀국 관련해서 좀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얘기를 방금 들었는데 혹시나 올 초에 나왔던 윤핵 갈등, 당정 갈등 새로 불거지는 거 아니야라고 좀 바라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가 근데 이거 협박이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제 그 황상무 그저께 발언 듣고 MBC 기자가 무서워가지고 야, 나 핵칼로에게 내를 테러할 거니까 앞으로 취재 못하겠네. 이렇게 엄청나게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벌벌 떨었을까요? 이게 협박입니까? 그 말 듣고 지금 이게 더 당당하게 공격하잖아요. 이거는 이게 법적으로 협박이라는 거는 변호사니까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부적절한 농담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MBC의 문제를 지적해야죠. 한 위원장도. MBC가 옛날에 바이든 날리면 컴 AI도 모르고 판사도 모르고 전문가도 모르는 걸 자막을 달고 갈로 속에 미국. 이게 언론입니까? 아니 AI가 그냥 우리 그 자막을 재생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왜 사람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갑니까? 다 바이든 날리면 이것도 문제죠. 자, 이번에 그 이종섭 출금 있죠. 이종섭 장관도 몰라요. 대통령도 몰라요. 법무부 장관도 몰라요. 근데 MBC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는 공처에서 지금 이게 아까 저 해명도 말이 안 되는 게 수사기관이 출국 금지 요청하고 수사 끝나면 필요 없으면 해제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법무부가 어떻게 하냐?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따르는 건데 제 말은 게 그 공수처하고 저는 이게 MBC에 또 유착이 없었는가? 어떻게 그 출금 사실을 단독 보도 알아냈을까? 이거부터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범죄 아닙니까? 네. 일단 언론사 취재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이라고 한번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